미국과 일본 대나무 숲을 주로 했었는데 네. 요즘 이제 한국 대나무 숲, 민주당 대나무 숲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그러네요. 네. 참. 어떤 뭐 이제 보궐 후 두 번째 방송입니다만 네. 어제 방송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그리고 네. 악플러들의 창궐에 정말 아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악플러들? 악플을 그렇게 많이 달았어요? 아니 어저께 네. 지금 댓글이 한 600개가 올라왔는데 네. 네. 그게 이게 평상시 10배야. 그쵸? 10배 그쵸? 넘지 그쵸? 거의 않아요? 10배 넘는 숫자인데 그중 한 250개가 악플이었어. 헐. 그래서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유입이 거의 5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왜 악플을 다는 거지? 뭐 아니 때문에? 와갖고 이제 조롱하는 거지. 니들이 이제 좌파 코인 다 벌었다. 뭐 거봐 뭐 그러더니 그 꼴 당할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이제 놀리는 뭐 이런 거 하는. 근데 아직도 북한으로 가래. 아니 간다니까 통일되면 간다고 내가 간다니까. 얘기했잖아. 똑같은 멘트 쓰지 마, 니들. 아니, 지들은 근데 뭐 안 갈 진짜. 것처럼 지들도 놀러 갈 거면서. 아니 거긴 지지자들도 수준이 진짜 엉망이다. 아무튼 그래갖고 여기까지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단순하게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정말 교묘하게 다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요? 내가 문재인 지지자인데. 뭐 그런 것부터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 그동안 기대와 희망을 갖고 표를 줘왔었는데 네. 뭐 이러면서 뒤에 가서는 결국 까는 거 요런 것들까지 일일이 추려서 보느라고 야,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 속을 뻔한 거야. 지워야 하나? 지워야 하나 놔둬야. 그래갖고 그 출연해서 한 200개를 지웠더니 냉장 그 지우자마자 네. 구독 시청자들이 도로 다 빠져버렸어. 하여튼 저렇게 저쪽은 지금 정신 승리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아니, 우리는 무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청자들의 멘탈은 짱짱해. 그렇죠. 우리 고향 말로 암시랑타네. 네. 부산 말은 뭐라 그러지? 뭐 끄떡없다. 끄떡없다. 까딱없다. 뭐 아무튼 상관없다.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네. 깝치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이제 그래도 우리는 우리 쪼대로 한다. 우리가 뭐 이제 정신 차리고 뭔가 이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은 각오를 다지는데 문제는 네. 제일 많이 반성해야 될 이 민주당은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안 보여요. 젠장. 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입 큰 개구리 얘기 모르세요? 계속 걔가 틀리는데 야 거기 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죄송합니다. 정작 입 큰 개구리는 아니 그래서 끝까지 안 나가요. 정작 민주당을 이끌고 그동안 고생했었던 간부들은 네. 사퇴하면서 조용히 물러가고 있는데 이런 무슨 김혜영이니 무슨 조응천이니 아이고. 이런 애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조국 장관 문제와 뭐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등. 저는 진짜 그거는- 그 김혜영 전 의원 그분이 왜 민주당에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거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왜 민주당에 있습니까?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내부의 적들이 준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금태섭이랑 같이 나가. 왜 거기 있냐 진짜? 아니 신기하네. 조응천 같은 사람은 이번 뭐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입 닫고 다 사퇴를. 당신이 사퇴를 해야지. 이거 내로남불이야 뭐야. 야, 진짜. 오히려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정작 반성해야 될 때는 더 문제가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찌됐거나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잖아요. 또 거기다 대놓고 친문이다. 이래서는 뭐 변화 기대할 수 없다. 아니 지금 그럼 어쩌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들 말고 이제 민주당의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와서 친문 뭐 친노를 따지고 안에 개파를 따지니 미친 짓거리를 한단 그리고 말이야. 지지율 조사 대통령 다시 40%로 올라왔습니다. 모른 척 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현실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첩자인가? 우리가 그동안 언론을 개무시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약간은 조롱조로 해왔던 얘기들 중에 일단 박영선에 대한 비난이 없었다는 부분은 어제 얘기한 거고 네. 그보다 더 앞전에 앞으로 민주당과 야당의 선거 구도가 이제 삼자 대결이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분열해서 어? 두 명의 대표가 나오고 맞아. 이쪽에 단일 후보가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정권을 찾아온다는 얘기 중앙일보 시나리오를 2달 전에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상한 네. 시나리오죠.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알력의 다툼이 자칫 그런 유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아주 공포스러운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는. 왜 중앙일보 말대로 하려고 그러지? 아니 중앙일보가 말을 하는 게 예측이 아닌 거야. 설계된 거지. 여시제에서 자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리고 이 시나리오대로 갈 거야라고 사실은 얘들은 간이 배밖에 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결정 나가지고 이렇게 갈 거거든 이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놓고. 야 그래도 니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잖아라는 식으로 대놓고 조롱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여시제를 지금 등장시켜서 너무 확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김진표가 주선이 돼서 대표적인 여시제 인사인데 김진표, 이낙연 이 박영선이 주도가 돼서 치른 선거에서 졌고 여기에 대한 책임 회피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서는 대거 친이계를 지금 국민의힘 정권 내부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김종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한 번에 팀을 옮겨가면서 용병으로서 우승을 시키는 히딩크보다 대단한 4연승의 전적을 쌓아줬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민주당에 김종인을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아무튼 저는 사실 예전에 김종인을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간청했던 세력들이 누구였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너는 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뜬금없이 김종인 등장했을 때 왜? 저는 사실 그때는 그냥 뭐 정말 당의 쇄신을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결국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시제 관련 인사를 중심으로 협치하고 이명박 그 사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설마 그동안까지 죽어있던 친이계가 부활하나라는 두려움을 가졌는데 결국 친이계 인사 둘이 시장 후보가 내부 경선을 통해서 됐고 그렇죠. 결국 당선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왜 친이계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지 친박은 지들이 죽였거든요, 시제가. 그치. 박씨- 여시제가 죽였지. 여시제가 실제로 삼성과 중앙일보가 나서 죽였기 JTBC가 때문에 죽였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 정치 세력들 중에 친이계를 다시 되돌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 친이계가 되살아났단 말이야. 이 상황 하에서 지금 여시제를 비롯한 기존의 지금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이게 결코 국민의힘의 힘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뭔 재주로 검찰과 언론을 이렇게까지 총동원해갖고 이번 선거를 좌지우지했겠어. 그 세력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또다시 이씨 사면인 거야. 아이고. 명박이 아니에요. 어? 제드래곤의 사면이 되는 거야. 허허 참. 왜? 아니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들도 선거에서 뽑아준 국민인데 네. 경제를 살려야 되고 지금 이 중요한 시점 안에서 이재용 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재용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해서 뭘 해서 그냥 경영활동 한 거밖에 없잖아. 이 여러분 논리. 지금은 대나무 숲이에요. 네, 이거는 법문이 공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흥분할 사람은 저 하나만 흥분하면 혼자 흥분합니다. 네. 네. 와. 이 모든 책임은 송 작가가 안고 가겠다. 모든 건 제 뇌피셜인 거예요. 네. 지금 이러한 논리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게끔 된 거예요. 아니 경제사범이고 사기꾼이고 전과자라도 경제만 잘하면 된다고 뽑은 게 이명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온갖 거짓말에 공작에 투기를 저질렀던 인물들을 우리 손으로 뽑았어요. 이러한 국민들이 야 이재용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 위기 상황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용 풀어주자라는 얘기 이제 곧 나온다니까. 이 모든 게 여시제의 큰 그림이고 친이의 재등장이고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서 지금 있는 180석 여권을 흔들어서 분리시키고 나중에 그 사이에서 어부지지로 제3의 인물을 끌어올려서 결국 다음 정권, 다음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한 30%에서 50%는 온 것 같아. 지금 이재용이 수술을 했는데 입원 치료 연장 때문에 구치소 복귀가 연기됐다고 합니다.
아니 맹장 수술 한 번 하고 무슨 병원을 2달째 입원을 하냐? 야, 이거는 진짜. 와, 세상에. 그래서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쇄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의 패배를 민주당의 책임으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 선거 관리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민주당 내 의견도 없고 심지어 언론도 그걸 비판하네. 다 민심을 잘못 읽었다야 지금 패배 원인 분석이. 민주당은 잘못한 게 없는데 민심을 잘못 읽었대. 민심의 흐름을 외면해서 그랬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란 말이야. 그 민심을 누가 외면했을까? 외면했다면. 그죠? 지금 저는 사실 이런 뻔한 스토리를 저도 한번 예전에 겪어봐서 아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내에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정말 더 이상은 그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마 민주당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은 이상하게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겁나 많을 겁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저도 예전에 대한언론에서 다 당했던 거예요. 갑자기 저에 대한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음해성 공격이 게시판을 쫙 장악을 해요. 그럼 밑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요. 와, 제가 뭐 문희정 제가 뭐 먹튀를 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월급 230을 받는데 네가 뭔데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 월급을 저기요 제가 근무 200이나 연수가 받아봤으면 200은 받았어요. 그러나 연장 다 달아갖고. 예, 저는 14시간씩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송으로 다 증명이 됐던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상식적이겠지? 근데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댓글 게시판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조중동이 쓰던 프레임 그대로 나올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제가 시간의 수당을 5천만 원을 받았대요. 제 연봉이 5천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시간의 수당을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어떤 돈이었냐면 TV 보도국 애들이 1년 동안인가 받은 그 시간의 수당 총합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걸 다 받아갔구나. 그걸 제가 받았대요. 추킹 쳤구나. 아이고야. 저는 어떻게 근데 그렇게 왜 받아? 그 다음에 빚이 더 늘었을까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믿어져요? 시간의 수당을 5천만 원 받았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라고? 먹튀 맞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식에서 어긋나는 댓글들이 달리니까 여론몰이가 확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민주당 내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뻔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일단 밖에서 보고 댓글만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뭔가 아니요. 그게 하나의 작전이라는 거고 그 작전이라는 게 결국은 다 똑같이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판단하는 민주당의 현재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고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동반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당에서 해당 행위를 했던 애들은 오히려 이 사태 안에서 다른 사람들 다 나오지 마라고 헛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고요. 원내대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아마 박정민 의원이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지금 내부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래요. 원내대표로. 네, 그리고 이제 5월 1일날 당대표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땡겨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당대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죠? 송영길이나 아직까지는 송영길이 가장 우선하고 우상호 의원도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뭔가 이제 그 당대표들을 당대표가 새로운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다, 혁신적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걸림돌이 있어. 사실 박주민 의원이 바로 당대표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거를 중간 단계 원내대표로 스스로 안에다 묶어놓고 이거를 제안하는 게 아닌가라는 내부적인 생각. 이건 제 내부적인 생각이에요. 기사를 보니까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누구도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안에 기존에 있었던
다른 인사들이나 중량급 인사들이 5선급 인사들이 다시 나서줘야 되고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나 아니면 이해찬 전 대표의 다시 복귀도 복귀를 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최고위원을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중앙위원회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말하는 중앙위원회란 누가 잡고 있는 곳이죠? 결국 기존의 지금의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표라인 성라인들이 잡고 있는 중앙위원회에서 뽑겠다는 거. 이건 도로 민주당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거는 혁신이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시 예전에 아니지. 그 공포 있잖아요. 정동영 같은 후보가 또 나오는 상황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대표 출범 이후에 그 이상한 협치 행보를 보면서 야 이래서 재보선에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재보선을 한다고 한들 180석 민주당이 쟤들한테 밀리겠는데 발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음 대선에 다음 총선까지도 이끌어 가야 될 지자체 총선까지도 이끌어 가야 될 이 당 지도부를 이제 2년짜리 새로 뽑는 거예요. 왜? 원래 이낙연이 8개월 만에 그만두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갈 지도부였는데 이미 여기에서 어찌 보면 지금 이걸로 오명을 그냥 똥덩어리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쇄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겼는데 여기에 진짜 제대로 된 쇄신을 안 하고 도로 이낙연과 그 관련된 기존에 있는 당권파들을 뽑겠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면 당원 투표제로 바꾸고 제대로 된 당원제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라서 안 된다, 뭐라서 안 된다. 이런 핑계 안 돼요. 진짜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 다음 총선, 다음 지선까지 다 진다고 너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야. 온라인 투표가 있는데 왜 코로나여서 안 된다는 변명이 나오죠? 온라인 투표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니 저는 민주당이 쇼라도 좀 잘해라 할 거면. 왜냐면 예전에 뭐 박근혜가 저기 대표할 때는 뭐 최고위원 같은 뭐 이준석 이런 애들 뽑고 이랬잖아요. 뭐 쇼라도 뭐 손수조 이런 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무릎도 꿇고 비 오는데 광화문 나가서 절도 하고 어? 뭐 옛날 선거 전에는 뭐 김무성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번 도와주십시오 뭐 피켓 저 들고 있고. 기득권 하는 애들도 선거가 되고 필요하면 머리를 숙이는데 시민이 뽑아줘서 가장 시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될 민주당은 어느 의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쇼라도 해야 쇼라도 머리라도 좀 깎아봐 한번 아니, 보게. 대가리라도 좀 박든가 좀. 그거 왜 그런지 뭐. 아세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국진당 지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우리 목에 올감이 딱 걸려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죠. 정말 나쁜 사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 와중에 그동안 해왔던 폐악질에 관련된 말뚝은 그대로 닫은 상태에서 나가고 있고 그 줄을 타고 도로 그놈들이 명패만 바꿔서 나 돌아왔어요. 나 새롭게 태어났어요 하고 오고 있다고. 절대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을 시켜야 돼요. 왜 지금 여론이 이러한 참패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안 까고 있겠습니까? 정말. 여론의 행동을 역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 여론이 안 까고 저쪽 여론이 칭찬하고 저쪽 여론이 우호적이면 우리 쪽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네. 우리 진짜 고소음이 처먹는 거 아닐까? 누구한테? 어느 놈한테든? 우리 지금 10만도 안 돼서 괜찮아요. 괜찮은 건가? 네. 그럼 우리는 10만 되기를 포기하고서라도 우리 할 말은 하는 방송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할 말 안 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누구 눈치 봤어요 혹시? 너무 약하게 했어. 그렇지. 우리 약하게.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는데. 진짜 내가 댓글 보고 반성했어. 송 작가님이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동안 맨날 국뽕만 얘기하고 그렇지. 민주당 지지만 얘기하고 정부 칭찬만 했잖아요. 라고 하는 댓글을 듣는 순간 네. 내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었구나. 여러분 10만 포기 선언이 아니에요. 아유 정말 이 사람들 10만을 진짜. 가기 위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가 더 편파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방송할 때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데일리 브리핑이 생겼는데 그거에서는 송 작가님도 원하신 게 뭐였냐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언론에 잘 안 나오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 언론 지형이 하도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대로 고착화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들 지금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 좀 발굴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를 네. 해보자. 그렇죠. 아무도 안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뉴스의 행간을 짚어보자라는 그쵸.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차원에서 뉴스를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객관적인 방송을 하는데 주력을 했고 팩트 체크에 주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가슴 안에 담아져 있던 불만과 울분을 솔직히 얘기를 못했어요. 왜? 편가르기 내지는 내부에서 말하자면 뭐 내부 총질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그 얘기를 못했던 게 이제는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위기 상황이에요. 처음에 제가 설마 제가 나를 때릴까? 제가 나를 뺨때기를 후릴까? 이렇게 사람 많이 보는데 내 얼굴에 침 뱉을까 했거든요. 뱉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뱉었어요. 뱉어. 그랬더니 웃고 씩 돌아서더니 다시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또 뱉을 놈이에요. 아우 당연하죠. 아이고. 내가 최소한 이만큼을 믿었다가 얼굴에 침 뱉는 꼴을 당했는데 내가 이걸 또 맞으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같이 뱉겠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저는 그나마 참 다행인 게 만약에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하는데 세 명의 생각이 만약에 좀 다 다르다, 다 달랐다 이러면 참 이런 비극이 없어요. 진짜 쪼개지는 거예요. 송 작가 TV가 우리도 민상처럼. 근데 다행스럽게 예. 저희는 뭐 그걸 뭐 미리 얘기해 본 건 아니지만 대충 분위기를 보아하니 저희들의 생각은 일치하는 걸로. 그래서 송 작가 TV는 깨질 일이 없겠다. 예. 아무튼 진짜 최고위원들 뽑아놓고 우리가 이 최고위원들이라는 애들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지?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말하면 평 의원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했었는데 오늘 떠나는 이 마당의 김혜영의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 뒷덜미 잡는 얘기는요. 와. 이것들이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그 사람들을 자기 조직 안에서 밀어놨는지. 조국 장관부터 시작해서 어디 뭐 윤미향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손혜원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많은 추미애 장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진짜 구하지 않고 자기 편을 구하지 않고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외면했느냐를 들여다놓고 보면 왜 이들이 아직까지도 이미 진짜 지나가 버린 사건이 되어야 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승리가 결국은 조국 장관을 잡아서 끌어내렸기 때문이라고 전애들이 자평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김혜영아 꼴랑 저기 민주당 덕분에 예, 배지 한 번 달았는데 뭐 민주당 덕분도 아니지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덕분이지. 분수를 알고 닥쳐. 네가 감히 논할 수 있는 조국이 아니고 추미애가 아니야. 어따 대고 건방지게 그 가벼운 입에 그분들 이름을 담아 우리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늘 우리도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일가가 치렀던 희생과 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지금도 회복되지 못한 계속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부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채감이 결과적으로 180석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 총선 승리를 이끌어 준 건데 왜 이 사람도 잡아 눌려야 되느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강남 보수라 그래야 되나? 강남 좌파? 강남 좌파.
돈 있고 여유 있고 배운 거 있지만 좌파적이고 또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동성, 이른바 강남 좌파와 진정한 그 중도층 지식층의 이동이 민주당으로 오는 이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국만은 안 되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그 프레임을 이용해갖고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과 이번 보선의 패배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쟤들은. 그래서 조국은 계속해서 저들이 마지막까지 무너뜨려야 할 방파제 같은 거고요. 우리는 조국과 추미애와 그분들이 해왔던 희생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민주당의 상징성을 되찾아야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말 조국 장관 가족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는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정도거든요. 이거는 뭐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떠나가지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된 생각이에요. 민주당 지지자 치고 조국 장관이 잘못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는데요. 조국 장관은 안 되겠습니다 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은 100% 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민주당 지지자이면서 조국 장관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당에서도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네. 민주당이 지금에 있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LH 사태를 비롯한 현안의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개혁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끊임없이 민주당에 대한 문제를 국민들이 일어나서 질책하고 그걸 바꿔나가는 채찍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너무 무사 안일하게 그냥 믿고 맡겨버렸던 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온 민주화의 시대가 이명박에 의해서 뒤집혀질 줄을 모르고 우린 대통령 한 명 제대로 뽑으면은 되는 건 줄 그걸로 알았어요. 끝난 건 줄 알았어요. 이명박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차원에서 박근혜가 다시 뽑혀 올라올 때도 설마 이명박보다 못할까라는 최소한의 기대감을 갖고 그 정권에 줬던 기대가 4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박근혜는 적어도 아무 일도 안 하겠지였어요. 이명박은 너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들어먹었는데 나라를 들어먹었는데 박근혜는 아무것도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명박은 근데 돈을 파먹었는데 박근혜는 국가의 위신과 국가의 외교를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렇게 무시당할 수 없었어요. 진짜로. 그 오바마의 저는 조롱하는 듯한 눈빛과 그 비열한 웃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옆에서 못 알아들으면서 해맑은 웃음으로 오바마 오빠를 쳐다보면서 오빠 아닐걸? 동생일걸? 머리 아프다. 동경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던 그 철딱서니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아, 쪽팔려. 이 시대 이후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못했을 때 그보다 얼마나 심각한 놈이 다시 들어오게 될지는 정말 상상 그 이하의 오세훈 박형준보다 더 심한 놈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런 놈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송 작가의 개인 내피셜 대나무숲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 저를 대나무숲. 이 방송은 저희 송 작가 TV의 본문 방송과 상관없는 네. 송 작가 개인의 이풀기 방송이었고 이 두 분 패널의 개인적인 어떤 동의라든지 사전에 뭐 어떤 책임을 절대 구하지 않는 방송이었음을 아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난 다 동의함. 그 얘기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자꾸 국회 가라는 분 계시는데 안 갈 거예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난 가면은 내가 어떻게 짓밟힐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저도 못 갑니다. 안에서 다구리 당할 거 전 뻔히 알거든. 왜? 나 옛날에 다구리 엄청 당해봤어요. 예. 난 그래서 밖에서 니들 계속 공격할 거야. 저는 일단 정무직으로 갈 수 없는 게요. 네. 일단 재산, 병역, 전과 그 이외에 그 거의 모든 부분에서 토지 문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자녀 문제와 표창장 문제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정무직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방해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걸로 제 역할을 우리는 다하고자 합니다. 밖에서 계속 찌를 거야. 계속 저희가 공격할 거야. 무슨 뭐 민주당 내부 총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은, 고쳐서 제대로 가려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에서 국힘은 안 되잖아요. 국힘은 안 되려면 견제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밖에 없어. 사실 멀쩡한데 민주당밖에 없잖아. 견제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 우리가 안철수처럼 균형과 견제를 격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니. 목적이 다른데 우리는 결국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철수를 영입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안철수하고 같은 노선을 가는 거지. 균형과 견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대나무 숲이 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버닝하지 마시고요.